침묵이다. 침묵으로 이어지는 세월. 세월 위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적막한 노래를 부른다. 듣는 사람도 없는 세월 위에 노래만 남아 쌓인다. 남아 쌓인 노래 위에 눈이 내린다. 내린 눈은 기쁨과 슬픔, 인간이 살다 간 자리를 하얗게 덮는다. 덮은 눈 속에서 겨울은 기쁨과 슬픔을 가려내어 인간이 남긴 기쁨과 슬픔으로 봄을 준비한다. 묵묵히. 조병화님의 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지난 폭설 때는 별일 없으셨나요? 수원에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강원도인가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죠. 출근길, 퇴근길도 힘들었을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이 추운 겨울을 더 혹독한 추위로 견디고 계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 시대가 또 온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긴 겨울과 혹독한 추위를 지나 늘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떠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봄은 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민주항쟁의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 혹독한 시절도 우리에게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 이 힘든 시절을 모두 잘 견디시고 따뜻한 봄을 우리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나라에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린 왕자 2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린 왕자가 허영심 많은 남자를 만났던 여행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런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든 병 한 무더기를 쭉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 뭐라고 있어요? 술 마시지. 금세라도 을듯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왜 마셔요? 있기 위해서지. 있다니 뭘 잊는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고개를 떨구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었다. 그냥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이렇게 대답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이가 없어진 어린 왕자는 그곳을 곧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이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2는 5, 5-7
7은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배불 붙일 시간이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이니까 그러니까 합이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 5억이에요? 너 뭐야 아직도 거기 있었어? 5억?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바빠서.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잡담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2 더하기 5는 7, 7 더하기 2. 뭐가 5개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어린 왕자였다. 그 사업가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별에서 54년간 살아오면서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단 3번 있었지. 한 번은 24년 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붕붕거리는 바람에 내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어.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이 심해졌기 때문이지. 난 운동 부족이거든.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알았니? 가만히 있자. 5억 그러니까 100만이랬지? 그러니까 뭐가 5억 개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틀렸다는 걸 깨닫고 대답했다. 참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이지. 파리?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저거 말이야. 그런 꿀벌?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멍하니 꿈에 적게 하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그런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 자체가 없어. 별 말이에요? 그래 별이야. 그런데 5개나 되는 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야 정확하게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정확한 사람이야. 그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참 뭘 하긴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어떤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는 다스릴 뿐이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런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죠?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또 살 수 있거든.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계속 물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하는데요? 별들이 누구 거지? 사업가는 화가 난 듯 되물었다.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을 했으니까. 에?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임자 없는 금강석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만약 네가 임자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건 역시 네 것이란다. 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은 네 소유가 되는 거란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 별들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건 그러네요. 그런데 그 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죠?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그것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계산하고.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성실한 사람이지. 어린 왕자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나는 머플러를 가지고 있을 땐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꽃을 소유하고 있을 땐 그걸 꺾어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조그만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는 거지. 그게 전부예요? 그래. 어린 왕자는 그거 참 재미있다. 꽤 운치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냐에 대해 어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그리고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줘요. 휴화산도 청소해 주니까 모두 3개예요.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거든요. 내가 내 꽃과 화산들을 소유함으로써 그것들에게 유익함을 주죠.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네요. 사업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5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지금까지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한 사람 자리 외에는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꾼보다는 훨씬 낫지.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켠다는 것은 마치 별 한 개나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그걸 끄는 것은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 참 아름다운 일이네.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안녕.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그는 곧 가로등을 다시 켰다. 왜 또 켰어요? 명령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면서 체크 무늬의 빨간색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내 일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거든. 그땐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기만 하면 됐는데, 그래서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지. 그럼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지금 이 별이 1분에 한 번씩 회전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밤낮이 1분마다 찾아오니 1분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돼. 참 이상하네. 아저씨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나?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토록 지시를 잘 따르는 그 남자가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당겨가면서 해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지난 날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난 항상 쉬고 싶단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작으니까 3발짝만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를 볼 수 있게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루에가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는 거니까.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말하고는 그가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또 술꾼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웃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건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중하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은걸? 2사람이 살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별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스스로에게도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6번째 별은 먼저 별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그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위에 걸터 앉아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어린 왕자는 난생 처음 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노인이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힘들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지. 노인이 말했다. 지리학자요? 바다와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밌겠어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 이처럼 훌륭한 별을 본 일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참 아름답네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글쎄 모르겠구나. 지리학자가 말했다. 에?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모르겠는걸.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가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면서 모른다고요?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 소질이 부족하단다. 그리고 도시와 강, 산, 바다와 태양, 사막 등을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지.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서재를 떠나지 못해. 그러나 서재의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지. 탐험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들의 경험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크나큰 이변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모든 게 둘러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하나뿐인 산은 둘이라고 기록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 그럼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탐험가 자격이 없겠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 상태가 훌륭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가보시나요? 아니지.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단다.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큰 돌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너는 지금 멀리서 왔지? 그렇지. 넌 탐험가구나. 네가 살던 별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지리학자는 탐험가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두었다가 그가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잉크로 적었다. 자, 시작해볼까?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가 살던 별은 별로 흥미로운 것은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이 있는데 2개는 활화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이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래, 그거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저에겐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게 더 예쁜데요? 꽃들은 일시적인 존재잖아.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 가장 귀중한 책이란다. 그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다. 산이 자리를 바꾸는 건 아주 드문 일이고 큰 바다에 물이 말라버린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만 쓴단다.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화산이 꺼져 있든 깨어 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지.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대체 일시적인 존재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본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였다. 그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염려가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이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염려가 있다고요? 그렇단다. 내 꽃은 일시적인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거라는 4개의 가시밖에 없는데 그런 꽃을 내 별에 혼자 버려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별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보거라. 대단히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걱정하면서도 다시 길을 떠났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오늘은 헨리 무드의 첫 번째 곡으로 드렁크 텍스트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지금까지의 별과는 달랐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켜는 사람들을 둬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이 물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가로등을 켜고 나면 잠을 자러 갔다. 그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점화하는 사람들이 발레 무대에 나타났다. 그들 역시 무대 위로 몸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 또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는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무척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그와 함께 선택된 남극의 동료만이 한가로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 일을 할 뿐이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조금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한 이야기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사람들이 서로 바짝바짝 붙어 서 있는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는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정도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들을 어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직접 계산을 해보라고 해야 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므로 이렇게 하면 만족해할 것이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했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상했다. 혹 지구가 아닌 다른 별로 잘못 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때 모래 속에서 달빛 같은 고리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이 별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그 중에서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들은 사람들이 언제고 제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불을 밝히고 반짝이는 것 같아. 내 별을 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을까?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니?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근데 너도 아주 재밌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무섭지.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 지었다. 그치만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는 않는걸.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 난 내 배보다도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팔찌처럼 몸을 휘감더니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난 그가 나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연약한 몸으로 바위투성인 이곳에 네가 있는 걸 보니 추근한 마음이 드는구나. 네 별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난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었지만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한 송이뿐이었다. 세 장의 꽃잎이 전부인 초라한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꽃은 언젠가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글쎄 몇 해 전에 예닐곱 사람을 본 적은 있지.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들은 바람 따라 떠돌아다니거든. 그래, 잘 있어. 어린 왕자는 작별을 고했다. 그래, 잘 가. 꽃도 작별 인사를 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 높이의 3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의자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산처럼 높은 곳에서는 이 별들과 사람들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의 눈에는 뾰족한 산 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리쳤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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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네.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남이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에 있는 그 꽃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말이지.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헤맨 끝에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길은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그 장미꽃들을 보니 모두 자기 별의 꽃과 비슷해 보였다. 너희들은 누구야?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순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자신 하나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정원만 해도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도 넘게 피어 있으니 말이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기침을 심하게 해대며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겠지. 그럼 난 간호해주는 척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또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난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내 별에는 작은 화산 3개와 평범한 꽃 한 송이 뿐이야. 그것만으로는 난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으나 여우는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넌 누구야? 너 참 예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함께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다 조금 후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인다라는 게 뭐지? 너는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어?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이 있는데 그걸로 사냥을 해. 그것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아. 사람들은 닭을 기르기도 해.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도 닭을 찾고 있어? 여우가 물었다.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잊혀진 것들인데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넌 나에게 아직은 다른 수많은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네가 필요하진 않아. 나 또한 너에겐 평범한 한 마리 여우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겐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다른 별이란 말이야?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지루해. 그렇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훤히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난 네 발걸음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 밑으로 숨게 할 테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 먹지 않아. 밀은 내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황급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그렇게 되면 황금빛이 물결치는 밀밭을 볼 때마다 난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밀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테니까. 여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 줄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야.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조금 떨어진 이 풀밭에 앉아 있어. 그러면 나는 너를 곁눈질로 가끔씩 쳐다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그리고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사실 더 좋아.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너무 쉽고 잊혀지고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보내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어떤 사냥꾼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겐 휴식과 또 같은 날이야.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하기도 해.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똑같이 반복되겠지. 나에게도 휴식 시간이 없을 테고.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넌 내가 길들여 주길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도 계속 슬퍼하고 있잖아. 그래, 나는 아직도 슬퍼. 그것 봐, 길들인다는 게 뭐가 좋아. 좋은 게 하나 있지. 밀밭의 색깔을 보면.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내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의미가 없어.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예전에 내 여우도 너희처럼 평범했어.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여우야.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너희들과 똑같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그 꽃 한 송이가 너희들 모두를 합친 꽃보다도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뿌려주고 꽃의 벌레도 잡아주었고 바람막이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야. 꽃이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은 것은 또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준 것도 바로 그 꽃이었기 때문이지. 그 꽃은 내 꽃, 나만의 꽃이니까. 어린 왕자는 이렇게 얘기한 후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잘 가. 참,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되뇌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내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말도 잊지 않기 위해 되뇌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지.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나의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으려는 듯 어린 왕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나눠 기차에 태우고 있어. 그 손님들을 태운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때 불을 밝힌 급행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철도원의 작은 사무실이 흔들렸다. 저 사람들 몹시 바쁘군요. 뭘 찾으러 달려가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글쎄, 그건 열차 기관사에 나도 모르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밝힌 두 번째 열차가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란다. 서로 엇갈리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열차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니야,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그들은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겠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을 뿐이지. 철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아는 건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찾은 인형은 아주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결국 웃음을 터뜨리는 거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철도원이 말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책을 읽은 지 정말 오래 전에 읽었는데요. 방송 녹음을 하면서 활자 하나하나를 다시 읽다 보니까 그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읽으면서 텍스트를 하나하나씩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허영심 많은 사람, 계산을 하는 사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매우 바쁘게 사는 사람,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그리고 어른으로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과연 뭘까? 나는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고 나는 어떤 것을 나에게 길들여지게끔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나는 2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른으로서 저는 후세에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후세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되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삶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성숙된 어른으로 변해가는 거겠죠. 끝으로 오늘은 사미나 앤드로지의 스테이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